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쓰는 표현법이죠. 나는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했다. 일기장에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글일수록 대충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독해나 회화에서 뭐 리스닝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라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대충 말하면 이것이 좀 더 세련된 겁니다. 더 원어민스러운 거죠. 그러면 대충 알아서 새겨 들어가 또는 읽거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 8, CE라고 나와 있죠. C는 우리가 알기는 AD의 그러한 동일한 겁니다. AD. 그래서 서기 78년이에요. Common Year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다시 말하면 공동서기란 뜻이에요. 이건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향하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분은요. 하여튼 서기 78년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전부 다 연도만 씁니다. year란 말도 안 쓰죠. 동일하게 서기란 말 안 쓰고 그냥 116, 132로 합니다. 잘못하면 나이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반복되는 것들을 그냥 네가 대충 알아들어 라 뜻이죠. In 132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132 안에 이 뜻이거든요. 이게 수간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한 거죠. 두 번째로 여기는 in을 똑같이 썼으나 20에 s를 붙였습니다. 우리 his도 나와 있죠. 그럼 뭘까요? 그의 20대가 되는 거죠. 동일한 숫자에 동일한 전치사를 썼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his work, 그의 작품은 to live in seclusion이다. 그의 작품은 뭐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격에 컴마라도 썼으면 어땠을까? 또는 따옴표를 붙이거나 그 대신에 이탈릭체로 바꾼 거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설명하는 관계사 같은 걸 집어넣으면 어떻겠는가? 다 쓰지 않았죠. 그의 작품은 뭐뭐뭐. 이게 더 원어민스럽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뒤에 문장에서는 이 단어 보십니까? seismograph 해놓고 이게 지진계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which를 쓰면서 자세히 지진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보이죠? 또 그럼 이거는 왜 관계사 쓰지 않았는가? 그것은 분명 이거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though라는 접속사입니까? 아니면 전치사입니까?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면은 그러나 그래서처럼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전치사일 때는 바로 이어서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for가 나온 걸 보더라도 이건 전치사는 분명 아닌 거죠. 맞아요. 접속사입니다. 근데 접속사인데 뭐가 없습니까? 주어 동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쓰면 더 촌스러울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략한 겁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대충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말할 때 나는 학교에 갔다. 나는 학교에 밥 먹었다. 나는 뭐뭐 했다. 이거 되게 촌스럽고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구태여 나 학교 가서 밥 먹고 식사하고 친구들하고 놀았어. 그리고 수업 들었지. 이렇게 말할 때 생략했던 굳이 아이를 나를 찾아서 집어넣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략된 거는 그냥 생략된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건 원어민이 대충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생략된 발음 또는 생략된 부분을 찾아서 설명한답시고 집어넣는 거, 그거 좋지 못한 방법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being이 생략됐다 이런 거 많이 쓰죠. pp 나왔을 때 얘를 생략한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관계사를 생략한다. 이런 것들 많이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볼 수 있으니까 생략했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인데 그걸 굳이 찾아서 숨어있는 I를 넣는다.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죠. 더 촌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촌스러운 걸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우리는 학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생략된 거는 생략된 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wo Chinese poets, 두 명의 중국 시인들. Vignette, Han life and thought, 한의 삶과 생각의 어떤 소개지? 예, 짧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Vignette. 장흥 was born in Hanam, China in 78 CE. 장흥은 하남에서 하남성이라고 하죠. 태어났어요. 중국. 그것은 78년도였습니다. In his youth, he traveled to Chang'an and Luoyang to receive his education. 그게 젊었을 때 그는 창안과 르앙으로 travel, 여행을 했습니다. 그의 교육을 receive,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장흥 showed an early aptitude for literary pursuit and achieved fame for his poetry in his 20s. 장흥은 초기에 그러한 적성을 보여줬어요. 문학적 추구를 하려는 그의 적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성취도 했습니다. 시에서의 fame, 명성을 얻었어요. 20대에. His work to live in seclusion is considered a masterpiece of later Han Dynasty. 그의 작품 한적하게 살기를 할까요? seclusion 하면 고립, 한적함 뜻이니까 혼자 적적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걸작으로 한 다이너스티, 한 제국의 어떤 말의 걸작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While most educated young men in China 죄송합니다. At the time sought to obtain government posts. 장한 spent many years learning mathematics and astronomy instead. 가장 교육 많이 받은 젊은 사람들은 가장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의 포스트를 얻고 싶어 했어요. 그걸 추구하다죠. seek to. 장은 많은 시간을 그러나 수학과 천문학에 대신에 보냈다는 거죠. 시간을요. 자, 포스트한 단어 눈여겨보시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His accomplished these fields are extremely noteworthy and rival his literary fame. 자, 그의 accomplish, 업적. 이 분야에서 얻은 업적은 크게 노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의 문학적 명성의 라이벌이 된다. 뭐가? 이 분야에서 얻은 그 업적이. 라이벌이란 말도 이젠 단어 하나 바꿔 쓴 건데 그의 필적한다는 뜻이 되겠죠. equal to 이렇게 쓰면 얘네들 좀 더 쉽게 뭐뭐에 동일하다라고 느낌 올 수 있는데 단어 하나 바꿔 썼죠. 경쟁 구도로서 라이벌이라는 단어. 자, 그래서 he was able to create accurate chart of stars, which assist in keeping the imperial calendar accurate. 그는 accurate, 정확한 차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 별들의. 그것이 assist, 도움을 준 거죠. 제국의 칼렌더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He also invented a flying machine, which was able to leave ground, though only for a few moments. 그는 또한 나르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발명했는데, 그것은 땅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뚝 떠난다는 거, 땅에서 떠날 수 있었다. 비록 단지 몇 분만이었다. 단지 순간이었지만, 몇 분이나 모먼트죠. 단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 이럴 때 중간에 뭐가 빠진 겁니다.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그는 날 수 있었다. 단지 순간만 이란 단어인데 다 빼버리죠.
이유는 반복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했죠, 여러분들? 네. 132년에 he invented the first seismograph which traced the direction of earthquakes and their seismic waves. 자, 그는 첫 번째 지진계를 발명했고요. 그것은 trace direction, 지진의 방향과 그들의 지진의 어떤 웨이브, 이 웨이브죠. 지진의 어떤 지진파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It was only later in his life John held a series of important government positions in the capital remote regions, beginning in 116 and continuing until his death. 자, 그는 단지 그의 인생의 말에 그 장하는 일련의 그래 중요한 정부의 직책을 가졌다. 수도와 그리고 오지에서 1116년에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포스트라는 단어와 포지션을 거버먼트에 붙어 썼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원어민이 아닌 이상 이 차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영사전을 뒤져보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직책이란 말이 포스트도 되고 포지션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것을 점점점 많이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차피 이 단어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포스트란 말은 원래 말뚝이란 말에서 나왔죠. 이런 말뚝, 표지판 같은 거 해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이렇게 알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가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 우편도 되죠. 우편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나 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에 포스팅 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메모로 알리는 거죠. 포스팅을 남긴다는 게 메모로 알리는 겁니다. 말뚝 박듯이 이렇게. 뭐 옛날에 땅에 바꿨겠지만 지금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리는 거 우리가 그냥 포스팅이라고 하죠. 요즘 그냥 포스트 한다라고 하죠. 그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겠죠. 원래 말뚝 박는 거에서 시작하거든요. 공적으로 말뚝을 박아서 뭔가를 알릴 때 표시석처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어떤 정부에서의 포스터가 되면 어떤 잡이 되겠죠. 정부에서 어떤 말뚝을 박아서 어떠한 뭐가 포스트,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박는 거니까 어떤 그 정부에서 어떤 직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스트란 말이 직책이란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포지션이란 말은 우리가 축구 같은데 너 어떤 포지션에 내가 뭐 외야수야, 뭐 야구에서 뭐 그게 바로 위치란 뜻이죠. 있어야 될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의 너의 포지션은 뭐야? 과장이야, 부장이야, 이런 로 직책을 얘기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뭐 대리 모집합니다. 그때 그 포지션이란 말이 결국 우리가 직책이란 말도 가능한 이유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위치, 어떤 위치, 회사에서의. 그럼 잡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잡이 될 수 있어요. 느낌 약간 다르죠? 포스트라는 단어와 포지션의 뜻은 야구에서의 포지션과 직장에서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메타포예요. 내가 있는 위치, 회사에서의 위치, 그건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버먼트 포지션은 여러 직책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주로 고위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고요. 포스트라는 말은 보았듯이 이렇게 말뚝 박듯이 어떤 알리는 거죠. 회사에서의 어떤 정부에서 어떤 포스트, 어떤 직책이 있겠죠. 이런 포스트 같은 게 이런 포스트를 생각하시면 정부에서의 어떤 직책 같은 것을 얻고자 했다. 정부에서의 잡을 얻고자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포지션은 주로 중요한, 그래서 임포런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포지션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그냥 잡이라 본다면 그냥 포스트를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 직책을 얻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포지션들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거기에 포스트들, 감독도 있고 뭐 볼보이도 있고 그런 포스트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포스트가 생각하면 이해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뭐죠? 메타포예요. 이것도 메타포인데 이 메타포를 통해서 알면 우리가 단어의 정확한 뜻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을 뒤져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영영사전으로도 정확하게 말하기 쉽지는 않아요. 문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 두 번째, 이 단어의 원래 뜻, 거기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벌도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같다는 개념인데 경쟁한다, 필적하다 말이 되겠죠. 자, 오늘은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듣자라는 의미에서 생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이렇게 접속사인데도 주어 동사 아무것도 안 쓰고 쓸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걸 다 빈 틈을 찾아서 알려줍니다. 내가 뭐뭐 했다,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략하는, 다시 말해서 영어 독해나 회화나 리스닝 모든 곳에서 대충 말하는 게 가장 보다 아름다운 거다, 원어민다운 것이다. 네, 그래서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들어라.